계속해서 한국 맥널티 현재 주가 상황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 얘기도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시장 어느덧 코스피 보니까 장중에 2,000선 넘어가고 있고요.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이걸 솔직히 산타랠리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산타랠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산타 할아버지가 좀 주는 수준의 시장의 좀 반등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부터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랄 만큼 강하게 시장을 좀 들어올렸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눈치를 보다 다시 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 쪽도 쇼크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늘 사모펀드 투신 소폭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매도를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오늘도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늘 그렇다시피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좀 버려졌던 소외주들,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거의 그런 흐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섹터, 철강주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주들도 워낙 좀 안 좋았었던 상태였었고요. 원자재 관련주들이 유가 하락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지난번 금리 인상, 미국 시장 금리 인상 이후로 오히려 원자재 주식들은 바닥을 좀 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좀 시장이 가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 조선주들, 화학주들, 그다음에 해운주들 오늘 특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서 보셨다시피 시장에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커버링이 좀 들어오면서 연말 드레싱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최근에 좀 암울했던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지금의 상승이 좀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에 좀 몰려 계신 것들 좀 생각하면은 코스닥도 좀 역시 바이오 제약 섹터를 중심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의 급등세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들어가 있지 않으시다라면은 오늘의 상승도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따라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우려까지도 같이 좀 많이 하시면서 좀 많이 마음이 복잡한 최근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업종군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그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오늘 외국인의 매수 전환도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벌써 12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2조 4천억 원 사들였고 오늘 장에서도 벌써 2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여력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여력이라기보다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좀 사는 분위기는 사실 연말까지는 사야 되는 돈들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많이 사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었는데요. 일단 월말 드레싱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거의 한 2천억대 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데일리로 치면은 한 1,000억 수준은 계속 꾸준히 좀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력이 가장 고마운 거는 시장에서 좀 급락했었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숨통이 튀어지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이제 외국인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 한 4,500계약 이상, 4,500억 계약 이상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연기금 쪽만 강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면 또 최근 사모펀드도 강하게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동안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버려졌던 종목들 낙폭과대주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좀 반환을
반응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의 매수 여력을 뭐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추가 여력이 적어도 하루에 500에서 한 1000억대까지는 좀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낙폭이 큰 종목들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조금 메워주는 반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진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오후장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시장 전략이나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내 돈을 쏟을 만한 업종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보통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3시 반쯤에 이제 마켓 클로저 통해서 종목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제도 뭐 테라세미콘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OLED 장비 섹터주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주들은 좀 조정 시마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AP 시스템이 워낙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올라왔지만 테라세미콘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꾸준히 좀 봐주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고 거래소 쪽에서는 일단 유가 하락 때문에 피해를 가장 크게 봤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 중에서 원자재 하락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해운도 있겠고요, 조선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화학주들, 그다음 화학주들은 뭐 물론 차근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외에 뭐 가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류들, 철강주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이후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 계획을 좀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긍정적인 가격 메리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섹터 쪽에서 본다라면은 코록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작은 전기차, 뭐 자동차 부품 쪽은 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LG노텍이나 LS 산전 쪽,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낙폭이 과대한데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아서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운 쪽에서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 좀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통 주식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쪽이 워낙 얼어붙어서 안 좋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타이밍은 뺏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CJ 오쇼핑이나 GS 홈쇼핑,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최대한 이용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는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와의 괴리를 메꾸는 그런 반등이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뭐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수준에서 내가 보는 한 저 종목 진짜 많이 빠졌다 이런 종목들 잘 고르신다라면은 시장에서 크게 패배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좀 과거에 LS 같은 경우가 27,000원대까지 급락했을 때 제가 보는 한 저 종목이 이렇게 싼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덧 44,000원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시피 기업 가치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 상당히 거래소에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선별해서 내년 투자하신다면 의외로 좀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부장님,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무래도 이슈엔 현장보다는 마켓 클로저에서 다음 주에 먼저 인사드릴 것 같네요. 그때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안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